이 시각 증시 헤드라인입니다.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의 초고속 붕괴 사태에 연준과 재무부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고객을 보호하고 연쇄 피해를 막기 위한 긴급 대출을 실시하는 등 공동 성명을 발표하자 아시아 증시가 일제히 상승 전환합니다. 장 초반 2,370선이 이탈됐던 코스피도 뉴스가 발표되며 빠르게 낙폭을 줄여 11시 구간 상승 전환해 2,400선을 재탈환합니다. SVB 사태로 시장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 2차 전지 밸류체인은 견고합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이 2%대 오르며 배터리셀이 견고하고 양극재 내에서는 에코프로 그룹주가 강세 일부 보이며 에코프로 지주사가 36만 원의 신고가를 다시 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주가 강한 상승을 보이며 첨보, 한농화성, 레몬, 이수화학 등이 급등입니다. 2월부터 본격화됐던 SM 인수전이 카카오가 경영권을 갖고 하이브가 플랫폼을 협력하는 방향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카카오는 예정대로 주당 15만 원의 공개 매수를 진행해 추가 지분을 확보하기로 하며 시너지 기대감에 4% 오르고 디어유와 위버스의 플랫폼 협력 기대감이 반영되며 하이브도 3%대 오릅니다. 경영권 분쟁 모멘텀이 사라진 SM은 그 주가가 급락합니다. 연준의 고강도 긴축 가능성에 따라 성장주 디스카운트로 지난주 크게 밀렸던 게임주가 시장 진정에 일제히 반등합니다. 모바일 미르 글로벌 동시 접속자 수가 20만 명을 넘어서며 흥행 기대감이 부각된 위메이드 3사가 일제히 급등하고 서머너즈와 크로니클이 매출 50억을 달성했다는 소식에 컴투스가 튀어오릅니다. 뛰어난 통찰력과 감각을 지닌 시장 프로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은 알파프로 정태근 팀장,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비교적 안정적인 분위기입니다. 시장 프로들은 오늘 어딜 봤을까요? 첫 번째 섹터부터 공개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프로의 시선이 머문 곳은 2차 전지주입니다. 초반부터 강했고요. 상승으로 돌아선 종목들도 늘어나죠. 정말 분노의 질주가 아닐까 싶습니다. 더 갈까요? 아니면 지금 챙길까요? 먼저 오늘 정태근 팀장님께서 이 섹터 주목해 주셨습니다. 초반부터 시장보다 좀 강했잖아요. 네. 국내에서 열리는 박람회 영향이다. 이렇게 보는 뉴스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2차 전지주 오늘 주목하신 이유는 어디 있어요? 일단은 시장이 반등을 주게 되면서 어떤 섹터, 어떤 업종이 시장을 이끌까라고 되게 궁금했었는데 역시나 2차 전지가 시장을 이끌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 네. 그리고 이제 어쨌든 업황이 괜찮아야 그 업황 내에서 발생된 어떤 뉴스나 이슈를 좀 주목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새롭게 나온 소식들 같은 경우 이제 전기차 수소 같은 경우도 조세 특례 제한법 개정안이 발의가 되게 되면서 25% 세액 공제를 야당에서 추진한다는 얘기가 있고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반가운 소식이죠. 남의 불행은 나의 행복이라는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테슬라가 이제 BYD와 LFP 배터리 공급을 종료했다는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이게 또 우리나라 LNG랜다. 그 LG 엔솔 쪽으로 이제 수혜가 갈 것으로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예. 뭐 계속해서 이슈가 호재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목을 만약에 2차 전지 업종이 안 좋다라면은 이런 이슈도 보기는 힘들겠지만 네. 2차 전지 업종이 다시 한번 또 힘을 내다 보니까 또 이런 이슈들이 또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2차 전지 업종을 또 다시 또 재탕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만큼 지금 시장에서 올해 정말 이렇게까지 성장하고 네. 시장을 견인할 만한 섹터를 못 찾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지금 개별적으로 이슈를 봤을 때 지금 배터리셀 3사 다 괜찮습니다. 지난주에도 GM이랑 SDI 협력 소식 있었잖아요. 그쵸. 이번 주에는 또 볼보 자동차의 CEO가 한국 방문한다라는 내용으로 SDI랑 또 손잡지 않을까? 뭐 이런 이야기들도 뉴스를 통해 전해지고 있더라고요. 추가 배터리 협업 이슈 나올 수 있어요? 지금은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봐야 되겠죠. 그리고 아시겠지만은 지금 결론적으로 중국을 제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중국 쪽에서 공급하는 배터리 양이 상당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대체할 만한 어떤 대안이 분명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볼보 CEO도 방문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봐집니다. 일단은 뭐 여러 가지 뭐 이유들이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원초적으로 네. 볼보에서 배터리를 만들지 않는 이상 안정적인 공급처를 찾아야 되거든요. 안정적인 공급처를 찾아야 또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또 출고도 많이 늘어나게 되고 출고를 많이 하게 되면 또 판매가 많이 늘어나는 그런 연결고리가 발생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분명히 협력 가능성이 있다고 봐지고 지금은 이제 전반적인 어떤 완성차 업체의 트렌드가 한 업체에 의존하는 것들이 아니라 이 매출적 다변화라 그러죠. 다변화하면서 공급처를 계속 고객도. 다변화하고 있는 게 지금 트렌드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막 협력 가능성 상당히 높다고 봐지고 그리고 지금 볼보 같은 경우는 삼성 SDI와
그 상용차, 그러니까 트럭 같은 것들 현재 협력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볼보 전기 트럭에 현재 배터리를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뭐 상용차뿐만 아니라 승용차까지도 이제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봐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협력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지난주 그랬던 것처럼 다시 한번 이제 SDI 관련된 종목들 네. 또 들썩이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드네요. 그럼 SDI 80만 원 더 뛰어넘습니까? 저는 SDI 목표가 100만 원 보고 있어요. 그래요. 네. 이렇게 다변화된 움직임 속에 주인공이 될 거다. 이런 이슈가 있어서 이렇게 100만 원을 정한 건 아니고요. 그 작년부터 저는 셀업체 중에서 삼성 SDI를 계속 대장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왜 그렇게 말씀드렸냐면은 그러니까 2차 전지 업종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은 저는 개인적으로 고평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셀업체 중에서 이 고평가라는 이런 부담에서 가장 이제 한 발짝 물러나는 게 저는 삼성 SDI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장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또 이제 100만 원이라는 목표가도 이제 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상황이 여러 가지 좀 많이 받쳐주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능성은 저는 있다라고 봐지고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부분인데 그 지난주 이제 삼성 SDI가 지행과 협력 소식 나오게 되면서 관련주도 강세 보였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볼보랑 협력 소식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그 세방전지라는 종목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삼성 SDI가 처음으로 위탁 생산을 맡긴 업체가 세방전지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삼성 SDI가 배터리셀을 세방전지 쪽으로 공급을 하게 되면은 이제 세방전지는 이 배터리셀을 공급받아가지고 배터리 모듈화를 시켜서 볼보 쪽으로 공급을 합니다. 그러면 볼보 쪽에서 최종적으로 배터리 팩을 해서 장착을 하거든요. 근데 모르겠어요. 생각보다 세방전지 같은 경우 이렇게 시장에서 많이 부각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볼보 이슈가 나오게 되면은 지켜보자. 세방전지 한번 봤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LG엔솔도 간략하게만 여쭤봤을 때 조금 전에 말씀하셨죠. 테슬라가 이제 BRD 배터리 안 쓰면서 LG엔솔로 좀 유리해질 거다. 오늘 배터리셀 3사 중엔 제일 강한 게 사실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 LFP 쪽으로 뭔가 강화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들이 들리잖아요. 네네. 오늘 파워넷, EM플러스 다 이쪽 강하네요. 그러면 LG엔솔과 LFP 배터리는 같이 묶어서 레벨업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일단은 LFP 배터리가 어찌 보면은 새로운 모멘텀이 될 수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기존의 3원계 배터리가 아닌 LFP 쪽으로 그 납품까지 가능하게 된다라면은 소위 말하는 고가에서 저가 모델까지 다 공략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LG엔솔 무조건 테슬라를 잡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 봐야 되겠죠. 그렇죠. 고민이 깊어질 것 같아요. SK온도 보겠습니다. 이성웅 이사님, LFP 쪽으로 국내에서 처음으로 뭔가 시제품을 내놓는 게 SK온이라고 해요. 이렇게 되면 LFP 시장 굉장히 커질 텐데 이 밑단에 있는 양극재 쪽으로는 굉장히 고민이 깊다. 뭐 이런 뉴스도 전해집니다. 뭐 가격 경쟁력도 중국보다 없고 좀 불안한 요소들이 많다라면서 에코프로 말고는 지금 양산에 대한 계획이 없다던데 이거 괜찮은 시나리오인가요? 기존의 양극재 업체 대비해서 LFP로 넘어가는 구조는 이 주행거리라든지 그런 점에 따라서 또 갈릴 수 있어요. 갈릴 수 있고 그럼 주행거리는 LFP가 좀 약하지만 안전한 거죠? LFP가 단가가 낮습니다. 단가가. 단가 낮다 보니까 완성차 업체에서는 그 완성차의 단가를 낮추기 위해 충분히 LFP를 쓸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 더 확장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2차 전지 배터리 업체들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우리가 스마트폰 쓸 때 날이 추우면 이거 배터리가 빨리 답니다. 그러면 2차 전지에서 전기차를 확장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날씨가 추운 곳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전기차로의 전환이 좀 느릴 수 있어요. 또 다른 차량이 나온다고 하면 이쪽으로 대체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전기차 업체들에서 공략을 집중적으로 하는 데는 좀 날씨가 따뜻한 국가들이겠고, 그러면 여기에서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도 효율을 그 온도에 따라서 어떤 쪽을 빨리 잡는지 그 여부에 따라서 좀 갈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프리미엄 쪽 같은 경우는 LFP 쪽이 다 대체할 수 없다라는 결론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쪽으로는 에코프로는 명확하게 국가별 전략이 있어야 하고 LNF는 아직 계획 없잖아요. 이런 쪽으로는 그러면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세요? 알겠습니다. 이쪽 시장이 매우 급속도로 커지기엔 조금 한계가 있다 이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럼 오늘 핫한 전고체 쪽도 볼게요. 레몬, 한농화성, 이수화학, SDI 쪽으로 이재용 회장 방문 이후에 이쪽 뜨겁더라고요. 오늘 유독 강한 이유는 어디 있는지 이젠 팔아야 될 자리예요? 아니면 길게 봅니까? 주가는 이미 반영을 해서 올라오기는 했습니다. 전고체는 삼성 SDI 기준으로
이전부터 상용화를 얘기를 했었고 네. 도요다도 빠른 상용화 2023년에서 4년을 잡았었는데 아직 주요 물질 같은 경우에 수율이 올라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진짜 전고체가 상용화되는 시점은 주가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냐면 양극재 업체가 다 빠질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점을 연결해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밸류체인에 대한 움직임을 나눠서 좀 꼼꼼히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2차 전지를 가져오신 정태근 팀장님은 밸류체인 안에서 어느 쪽을 토픽을 보시는지, 우리 SDI 아까 100만 원 이야기도 있었는데 어느 쪽인가요? 일단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일단 2차 전지 업종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 SDI에서 말씀드렸듯이 고평가해서 이런 네. 부분들이고, 그리고 이제 증설 관련돼서 장비 업종을 볼 수밖에 없다라고 봐져요. 덜 움직였죠, 이쪽이. 그렇죠, 덜 움직였죠. 네네. 그래서 지금 SK온 같은 경우도 이제 그 국내 공장 이제 증설 이슈가 있는 상황들이고, LG 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도 오송에서 네. 지금 아시겠지만 4680 배터리였던 증설에 얘기가 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가 위치가 조금 낮기 때문에 장비 업체들을 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어쨌든 2021년도 이어서 지금 한 해 쉬고 다시 한번 또 올해 들어와서도 또 주가가 레벨업이 되고 있는 상황들 속에서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주가 좀 고평가되어 있다는 부분들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게 되면 최근에 많이 오른 에코프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삼성 SDI 관련주인 상신 EDP 같은 경우도 네.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솔직히 조금 배제하고. 권해드리기가 많이 좀 부담스러워요. 그러다 보니까 장비 업체들 쪽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매력적인 종목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번에 인터배터리 관련돼 가지고 EM 플러스가 오늘 좀 부각이 되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좀 위치가 그렇게 높지는 않거든요. 이런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게 이지 같은 것들, 그리고 이제 또 그 4680 배터리 이제 증설 관련돼 가지고 이제 음극재 쪽으로 KBG라는 종목도 이제 좀 부각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금 찾아보자. 부지런하고 바빠야 될 것 같아요. 뭐 기존에 있는 종목들도 상당히 괜찮지만 그런 네. 종목들이 저처럼 만약에 저와 같이 부담스럽다는 생각을 하신다라면은 조금 그런 부분에서 자유스러운 종목을 찾으려면은 좀 이렇게 조금 부지런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대신해서 좀 찾아주세요. 탑픽이 네. 누군데요? 탑픽은 일단 DI 동일이라는 종목을 좀 준비를 했거든요. 알루미늄 박. 네네. 맞죠? 네. 알루미늄박인데 네. 갑자기 띄울 때는 개인적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난주 금요일 유진투자증권에서 리포트가 그러네요. 나오게 되면서 뭐 저평가 이슈가 네, 또 네. 이게 나오게 되면서 반등이 나왔거든요. 지금 그 롯데 같은 경우에 지금 인증되지 않은 그 설비에서 알루미늄박 생산했다가 이슈가 있잖아요. 근데 네. 이게 아마 동일 알루미늄 같은 기업들은 DI 동일이죠. DI 동일의 네. 자회사인 동일 알루미늄 같은 회사들은 충분히 기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SK온이 됐든 뭐 LG 에너지솔루션이 됐든 어떤 서로 간에 어떤 시그널이 분명히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만간 제가 봤을 때는 동일 알루미늄이 알루미늄박 쪽에서 아마 셀 3사 쪽으로 계약 소식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건 제 개인적인 내피셜입니다. 그런 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건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다 네. 보니까 그동안 많이 좀 부각이 안 됐던 종목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동안 많이 부각이 안 됐고 새로운 종목이라는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은 뭐 DI 동일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그리고 목표가는 28,000 정도 한번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 4월까지는 그래도 도달할 거다라고 보시네요. 저는 연초 흐름만 보고 많이 갔는데 싶었는데 길게 보니까 아직도 많이 밑에 있습니다. DI 동일 알루미늄의 이런 흐름들을 좀 지켜봤을 때 탑픽으로 주목해 볼 수 있겠네요. 탑픽 들어봤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장 프로의 시선이 머문 두 번째 섹터 어딜까요? 공개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선이 머문 곳은 바로 엔터입니다. 드디어 이 이슈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SM 엔터를 이제 카카오가 품게 됐고요. 협력과 관련해서는 하이브랑도 좋은 관계로 남기로 했다라는 내용들도 전해집니다. 승자가 누구냐 뭐 이런 이야기도 계속 뉴스를 통해서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SM 주가가 일단 급락합니다. 이쪽 섹터는 아무래도 이슈가 종결됐다는 측면에서 좀 재평가가 필요하다라고 가져오신 거예요? 네, 우리가 공개 매수가가 15만 원이라고 해서 지금 주식을 산다고 해도 다 15만 원에 팔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거래세라든지 기타 세금 측면이 있다 보니까 또 네. 딱 15만 원이 아닌 거죠. 그리고 100%다 들어주는 건 아니죠. 비율이 있다 보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안분 배정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 그리고 나서 공개 매수하고 다음 날 같은 경우는 또 급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 26일, 그러니까 네. 27일 그 다음 날이 되겠죠? 네네. 그런 경우에는 급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 부분까지 감안을 하는 겁니다. 자, 예. 공개 매수에 들어갈 수 있는 비율이 얼마고 거래 대금을 계산을 하면서 여기에 더해져서
이제 공개 매수 들어가고 나서 다음날 주가 빠질 게 뻔하니까 그 점을 감안해서 이론적으로는 11만 7천 원 이하에서는 공개 매수에 대해서는 실익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빠지는 겁니다. 예. 그 가격 아래에 있네요.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지는 이유는 네. 굳이 지금 이 여러 카드들을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소멸이 되고 그리고 나서 공개 매수에 들어갔을 때 세금 이런 점을 다 고려를 하더라도 네. 뭐 주가 변동성이 그 다음 날은 물음표기 때문에 이런 영향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15만 원의 공개 매수가 정해졌기 때문에 이 가격 밑으로 떨어지는 건 조금 과하다라는 시각이 있었지만 방금 그 이유를 말씀해 주셨고 네. 여러 가지 비율을 감안해 봤을 때 이런 불확실성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지금 9만 원에서 10만 원 인수전이 본격화됐던 가격대는 네. 지지가 되는지 이런 부분도 궁금해요. 지금 SM 들고 계신 분들은 어떤 고민을 해야 됩니까? 그 정도는 지지는 될 겁니다. 이론적으로 지지는 될 건데 그리고 만약에 그 가격 이하로 갔을 때는 반등이 나올 거예요. 오히려? 네,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가격인데 우리가 여기에서는 머리를 많이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요? 뭐 시너지 이런 거 향후 네. 이런 흐름이 아니라 딱 이 인수전만 놓고 계산해야 된다는 네, 말씀이죠? 과하게 일단 올라온 겁니다. 네. 레이징이 이루어졌고 3조 이상의 시총이 나왔고 그러면 여기에서는 그 새롭게 신규 매수를 준비를 하는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예. 차라리 다 공개 매수 마무리되고 네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거래일의 시가총액 이쪽을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구간이지만 여기서 너무 복잡하게 생각했을 때는 오히려 좀 계산이 꼬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지지 여부는 체크가 필요하겠고요. 그러면 이쪽 볼게요. 카카오 하이브, 특히 하이브 쪽 보면은 사실 승기는 카카오가 가져갔다 이런 게 뉴스 헤드라인에서 많이 나오는데 하이브가 네. 올라요. 플랫폼 협력 쪽으로는 가져가게 되면서 디어유와 위버스의 시너지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네. 이 부분을 좋게 보는 거예요? 왜 오를까요? 이런 거 아닐까요? 이제 끝났다. 이제 끝났다. 이기든 지든 이제 끝났다. 출혈 경쟁 있을 수도 있었는데. 네, 그렇죠. 아. 계속해서 출혈 경쟁을 하게 되면은 결국 돈이 많은 쪽이 이기겠지만은 돈이 많은 쪽이 이긴다고 하더라도 결국 승자의 저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네. 부분들이죠. 그렇다면은 서로 간 어떤 협력을 통해서 실익만 챙기는 것들이 어찌 보면은 가장 좋은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그런 시나리오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참 재밌어졌어요. 저는 결국 승자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수만 씨라고 봅니다. 이수만 씨가 2021년도에 카카오한테 이 경영 프리미엄까지 하고 최대 1조 원까지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카카오에서 그게 너무 부담이 되다 보니까 포기를 했었고 지금에 와서 다시 한번 쩐의 전쟁이 됐는데 이수만 씨는 결국 최대 4천억까지 챙길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가 나왔기 때문에 결국 승자는 이수만 씨라 봐야 될 것 같고 어찌 보면 이수만 씨가 만들어낸 장기판 위에서 카카오와 그리고 하이브가 싸우는 그런 양상이었는데 어쨌든 이 장기판에서 벗어났다는 것들이 제가 봤을 때는 뭐 SM과 상반되는 어떤 주가 흐름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잠깐 좀 화제 전환을 해서 엔터 네. 콘텐츠까지 좀 확산시켜서 하나만 질문을 더 네. 드릴게요. 스튜디오 드래곤 더글로리 주말에 보셨어요? 저 네, 봤어요. 몰아보느냐고 너무 시간이 부족하던데 다들 컨디션 조절하시더라고요. 저 네. 너무 재밌게 봤는데 글쎄요. 이렇게 주가가 밀릴 일인가. 연진 이유가 없었나 봐요. 그거보다는 이게 좋을 때는 또 좋은 일을 여러 가지 찾을 수가 있고 또 안 좋을 때는 안 좋은 일을 여러 가지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시장 경향이에요? 시장, 업종, 종목 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무슨 얘기냐면은 일단 오늘 어쨌든 코스닥이 낙폭을 좀 줄이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네. 장 초반만 보게 된다면은 전반적으로 이렇게 저는 그 투심이 안 좋다라는 것을 뭘 보고 판단하냐면은 종목별 등락 현황을 보고 하락 종목 수가 아침장에 1,400 종목이 넘었었거든요. 네. 상승 종목 수가 100 종목이고 하락 종목 수가 1,400 종목이요. 그럼 이런 상황들 속에서는 코스닥에 있는 중성주들 같은 경우는 힘을 전혀 쓸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장 초반에 SM까지 급락을 하게 되면서 어찌 보면 엔터도 큰 카테고리 안에서 보면은 컨텐츠라는 거거든요. 그쵸. 이게 엔터냐, 영상 컨텐츠냐, 모바일 컨텐츠냐 여기서 분류가 될 뿐이지 큰 카테고리에서 컨텐츠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SM이 급락을 하게 되면서 이 컨텐츠,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쪽을 전체적으로 끌어내렸다라는 거죠. 심리에. 네. 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 컨텐츠가 흥행을 하게 돼서 주가 강세를 보였던 것들은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이제 오징어 게임도 있고 네. 이상한 배에서 우영우도 있고 이런 네. 것들 있잖아요. 제가 이걸 왜 짚어보냐면은
새롭지가 않다라는 거죠. 아. 새롭지가. 그러니까 만약에 오징어 게임을 넘어서는 흥행이 나왔다라든지 더 큰 흥행을 아니면 기대한다. 뭐 거기에 넘어서 어떤 판권 계약이 들어왔다든지 매출이 늘어났다든지 네.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단순히 흥행으로 인해서 주가 강세를 보였던 것들은 일단은 뭐 지금 현재 뭐 제 기억이 맞다면 3번째 정도 되거든요. 예. 뭐 우스갯소리를 드리자면은 물론 맛은 있지만 소고기도 3번 연속 먹으면 물릴 수가 있습니다. 한계 효용이 떨어지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네. 많이 먹기 때문에 그런 얘기 드리거든요. 그랬듯이 어찌 보면은 뭐 그동안 방금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네. 오징어 게임 그 이전에는 아시겠지만 그 좀비 영화 있지 않습니까? 킹덤. 그러니까 킹덤부터 해가지고 오징어 게임 글로벌 결과를 냈던. 그렇죠. 네. 이상한 변수, 오용하는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례들을 봤을 때 다시 한번 이제 이걸 부각시키기에는 조금 테마로서였던 한계가 있다. 동력이 떨어진다? 네. 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마이너스 10%까지 밀렸기 때문에 궁금하실 것 같아서 스튜디오 드래곤 잠깐 좀 짚어봤습니다. 조금은 한계가 있었네요. 다시금 인수전에 대한 이야기를 또 이성웅 이사님이 가져오셨으니까 이 부분으로 또 마무리 짓겠습니다. 카카오도 오늘 상승인데 네. 글쎄요, 카카오 엔터발 모멘텀이 카카오 주가에 어느 정도나 녹아들까. IPO 기대감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떼어내고 나면 또 굉장히 아쉬울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지금 네. 카카오에 대한 주가는 어느 흐름으로 봐야 돼요? 오늘은 반등이기는 합니다. 반등이기는 한데 카카오 엔터도 상장 추진을 할 거고요. 연내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부분을 놓고 본다고 하면은 첫 번째로는 카카오가 또 한 번 핵심 계열사 같은 경우를 시장에 올려놓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네. 핵심 계열사 쪽을 보는 게 맞습니다. 카카오는 카카오 자체보다. 네. 그러면 카카오 엔터가 상장을 했을 때는 물론 엔터 쪽으로 부각이 되겠지만 나머지 엔터주가 수급으로 조정이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워낙 대여가 또 올라오다 보니 네. 그런 점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럼 카카오 엔터 기대하고 지금 주가는 7만 원 이상까지 더 갈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 이건 좀 더 지켜봐야 네. 될 포인트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말씀을 좀 아끼셔서 그러면 오늘 중소형 YG나 JYP까지 다 같이 좀 밀리면서 SM 인수전에 다 같이 주가 레벨업 기대감 있었던 쪽도 밀리잖아요. 네. 이런 분위기 속에 지금 엔터에 대해서는 하락을 조정 기회, 매수 기회로 삼아야 되나라는 계산도 들거든요. 탑픽을 어떻게 고르셨어요? 네. 나머지 엔터주는 우선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SM이 공개 매수 마무리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거래 같은 경우가 확실한 시장의 가격이기 때문이거든요. 본업으로 재평가되는 건 네. 27일부터. 네, 그 점을 체크를 하시면서 네. 엔터주는 좀 급하게 매수를 하시는 게 아니고요. 지금은 그러면 이 중에서 추려 놓는 겁니다. 네. 이벤트 소멸됐고 새롭게 본가치 부여될 수 있는 하이브 쪽을 집중을 하려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이제 본업 여기에 더해져서 본업이라고 하면 현재 라인업 가치 여기에 더해져서 플랫폼 가치까지 예. 이제는 MAU 기준으로 뭐 1,000만 달성을 하면 충분히 시가총액 기준으로 9조 이 정도는 기본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 단계적인 관심을 가지시고요. 매수가는 제가 18만 6천 원을 처음 제시를 했는데 현재 가격 대입을 해서 한 18만 8천 원, 뭐 이 정도 가격까지 비슷하게 시장이 눌릴 때 접근을 한다는 생각으로 보시면 되겠고 목표가는 1차입니다. 21만 원 정도를 우선 보시고 손절가는 16만 원인데 지금 시장이 아무래도 변동성이 클 수 있습니다. 그렇다 그렇죠. 보니 손절가 같은 경우는 좀 지키면서 네. 종목을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단기라고 말씀하신 거죠? 네. 일단 구조까지 확대되는 건 단기로 본다 말씀하세요? 아니요. 목표가는 단기고 네, 구조까지는 구조까지 시총 불어 나가는 것은 이제 장기로.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이브 증권사에서도 22만 원, 24만 원까지 보더라고요. 1차적인 목표가 이성우 이사 21만 원까지 보고요. 장기 패턴으로 봤을 땐 더욱더 시총 불어날 수 있는 공룡이 될 수 있다라고 보셨습니다. 하이브 탑픽으로 들어봤습니다. 16만 원 손절가는 꼭 지켜주셔야 될 것 같아요. 프로의 시선 두 분과 함께 마무리 짓겠습니다. 정태근 팀장, 이성웅 이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